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어제 선거 날이었는데 다들 투표하셨죠? 저도 어제 투표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아이 등원시켜주고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했거든요. 사시는 고객님께서 이 집을 사도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 실제로 집도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저하고도 엄청 소통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셨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가압류 말소 다 했고 8월 초에 잔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까봐, 즉 돈을 떼일까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절차를 얘기해요.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소유권이 표시되는 갑구에 가압류가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는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을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말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말소할지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거래한 집을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거래한 집은 매매가가 대략 5억 원인 아파트였거든요. 가압류 금액은 두 건 합해서 약 한 5,600만 원 정도 됐었고, 이 집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약 3억 6,500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압류 금액도 크지 않았고 두 건 모두 은행에서 설정한 가압류였기 때문에 설정된 금액만 상환을 하면 바로 말소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매도자분께서 계약을 진행을 하면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금을 받아서 받은 계약금으로 가압류를 말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엄청 많이 안내하고 되게 많은 고객님들한테 브리핑이 나갔는데 이 조건으로는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선뜻 없으시더라고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판상형 구조인데다가 동해평형대의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매매가액이 1,500에서 2천만 원 가량 쌌었거든요. 그리고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지를 하고 집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집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은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가압류가 제대로 해지가 안 될까봐,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잔금 전에 또 가압류가 들어올까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계약 진행하는 거를 좀 꺼려 하셨고 선뜻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매도인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셨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가압류를 말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두 건 다 가압류 말소가 먼저 진행이 됐었고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가압류 두 건 일단 말소 접수된 거는 확인을 하고 가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성금으로 거셨고 이제 말소 처리가 다 완료되는 거를 보고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이 월요일인가 들어갔으면 그 주에 토요일에 이제 계약서 쓰면서 매매 대금의 10%인 계약금이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가압류 말소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특약을 이렇게 적었어요. 보물권에 가압류 2건, 근저당권 1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가압류 2건은 상환 후에 말소 접수된 상태이고 근저당권 1건은 잔금일까지 매도인 책임하에 말소 해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 시점 이후부터 잔금일까지 등기사항 증명서상 새로운 권리관계는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며 이에 반할 시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잔금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되는 권리관계에서 더 이상 다른 권리는 설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압류를 설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서 설정한 가압류는 돈만 상환하면 말소가 쉽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개인이 설정한 가압류는 빌린 돈을 갚더라도 이거를 말소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압류가 설정된 금액도 중요해요. 가압류 금액이랑 근저당권 잡힌 금액이 매매가액보다 크다고 하면 내가 잔금을 다 치러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있다고 꼭 나쁘고 위험한 매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반드시 중개사하고 법무사하고 협력을 해서 이 가압류가 말소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약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계약을 한 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이 계약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런 집들을 매매를 할 때는 꼭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릴 거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